반갑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자, HLB 38회차 미전환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그리고 어제 39회차 주식 전환 거의 다 진행이 되었죠. 자, 8억을 남겨두고 32만 주 이상, 33만 주 정도 되죠. 자, 이런 엄청난 주식을 전환을 했습니다. 자, 당연한 얘기다. 내가 12 투자자라고 한다면 상향 리피싱이 되는데, 내가 전환을 할 수 있는 가격이 46,000원대인데 52,000원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거를 전환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있겠죠. 어떤 생각을 가지고 더 나중을 보고 내가 전환을 하지 않고 계속 가겠다,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다 전환을 했죠. 8억 정도 아주 작은 돈을 남겨두고 엄청난 돈들이 다 전환이 되었다. 자, 이번 기회에 수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강한 의지라고 볼 수가 있고, 자, 이게 이제 본인이 시위 투자자라고 하면은 당연한 겁니다. 당연한 현상이다. 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가기 직전에 나는 46,000원대에서 주식으로 바꿀 거야. 이건 당연한 거겠죠. 자, 이런 상황이고, 지금 이 납기일과 희망,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. 자, 먼저 보시면 38회차는 이제 볼 필요가 없습니다. 300억 이상의 발행 금액이 있었지만 사실 HLB의 입장에서 본다 라고 하든 아니면 12 투자자 입장에서든 HLB 주주 입장에서든 주식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것은 전부 다 윈윈입니다. 윈윈. 다 좋은 겁니다. 다 좋은 거. 다 좋은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삐딱하게 볼 필요 없습니다. 다 좋은 거다. 이렇게 보시면 되고,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38회차는 풋옵션이 많이 나왔었죠. 풋옵션이 나와서 워낙에 이거는 최저 리픽싱 가격이 높습니다. 그래서 어제 리픽싱 중에서 일부 12,000주 정도가 38회차도 주식으로 전환하는 게 나왔는데, 자, 그 주식 전환 가격은 55,000원이 넘어가죠. 그래서 이제 38회차는 최저가 리픽싱이 55,000원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아무리 리픽싱을 주가가 폭락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55,000원 밑으로 52,000원대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습니다. 최저 리픽싱 가격 이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. 자, 그런 상황에 지금 묶여 있는 게 발행 잔액이 이제 18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. 188억. 자, 600억에서 주식 풋옵션을 행사해서 돈을 많이 가져갔는데 다시 12를 발행을 해서 또 돌려막기가 잘 진행이 되었죠. 그 부분도 아주 잘한 겁니다. HLB에서 돈을 수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다. 그야말로 유동성 위기가 이제 닥치는구나, 그렇게 다들 바라보겠죠. 그러나 12 투자자들이 또 12 발행을 하는 데 있어서 또 투자를 해줬고, 그리고 HLB 계열사들이 또 투자를 해서 이런 유동성 위기가 사실 올 뻔한 상황이었지만 돈을 못 빌리면 정말 유동성 위기가 오는 겁니다. 돈을 잘 버는 회사면 상관없지만, 그렇지만 돈을 잘 빌리기만 해도 유동성 위기 같은 거는 오지 않습니다. 계속 이제 돈이 필요하면은 어딘가에서 투자를 하거나 빌려준다거나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회사는 계속 탄탄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유동성 위기의 사태로 HLB가 빠져드는 것은 가장 안 좋겠죠. 주주의 입장에서도 가장 좋지 않은 스토리가 되는 거다. HLB가 이제 돈을 빌리지도 못하고 풋옵션이 막 나오고, 또 39회차 같은 경우에 제가 설명드린다 그랬죠. 39회차도 300억 가까이, 300 이상이 되는 이런 금액인데, 여기에서도 38회차처럼 만약에 풋옵션이 나왔다
라고 한다면 또 이 돈에서 만약 200억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또 어딘가에서 또 빌려와야 되겠죠. 지금 외자 유치를 받은 부분이 있긴 하지만 300억 정도를 쓸 수 있고 1700억은 묶여있는 상태다. 요거는 이런 곳에 쓰지 못합니다. 자, FDA 허가 관련된 이런 이 확실한 뭔가 결과가 나왔을 때 성공하면 쓸 수 있다. 이렇게 묶여있는 상태죠. 그러니까 이 300억을 여기에 갚는 데 사용한다. 그러면 이제 운용자금이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 있겠죠. 자,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39회차를 주식으로 전환을 거의 다 했죠. 이제 8억 정도밖에 남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경 쓸 게 전혀 없다. 8억 가지고 뭐 시총 7조 가까이 되는 기업이 이거 8억 어떡하지? 신경 쓸 게 없습니다. 모두가 다 윈윈이다. 회사는 유동성 압박을 받을 수도 있었던 풋옵션으로 만약에 돈을 달라고 했다면 한 200억 치면 200억을 어딘가에서 구해서 다시 돌려줘야 된다 라고 하면은 또 시비를 발행해야 되죠. 근데 이 시비 발행이 잘 되면 다행인데 안 됐다 그러면 또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이번에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주식으로 팔겠다 이런 의지를 보였죠. 그리고 이렇게 된 부분이 가능했던 것은 주가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올라가 주면서 46,100원대 이상으로 올라가 있죠. 그래서 52,000원대까지 와 있으니까 이자를 풋옵션 해가지고 이자 몇 푼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득이다. 지금 가격에서만 팔 수만 있어도 훨씬 더 이득인데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. 이게 좀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훨씬 이득이다. 그러니까 이 CB 투자자들은 풋옵션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. 주식으로 바꾸면 되죠. 자, 이렇게 됐고 그러면 이 남아있는 188억은 어떻게 될 거냐. 얘는 지금 이 전환가가 최저 가격이 52,000원을 넘어가죠. 그래서 55,000원대죠. 55,000원대. 그러니까 상당히 높습니다. 자, 상당히 높으니까 방법은 두 가지가 되겠죠. 자, 하나는 만기일이 2027년 3월이니까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. 26년이죠. 지금 아직 1년도 더 넘게 남았다. 더 지켜보면 되겠죠. 더 지켜보면 되는 상황이고, 자, 지켜보다가 이거 지금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가는구나 하면은 이 188억을 가남도 있고 단가남도 있는데 만약에 가남 부분이 좀 제대로 안 돼서 주가가 좀 시원찮게 간다. 자, 그렇게 진행된다면 다시 이 188억은 풋옵션을 진행을 하면 되죠. 풋옵션 진행을 하고 이자만 받겠습니다.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. 55,000원 이상에서 팔기가 힘들겠구나. 27년 3월까지 이렇게 된다면 풋옵션 행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. 손해볼 거 없다. 또 하나의 방법,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. 두 번째 방법은 2027년 3월 8일까지인데 자, 요 기간 안에 이제 뭔가가 잘 진행이 되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면서 55,000원을 넘어서는 그리고 이제 풋옵션을 하는 것보다 더 유리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 그러면 주식으로 전환하면 되죠. 11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금 39회차가 거의 3만 주 가까이 주식 전환하듯이 전환을 해서 이 180억 수준의 이 주식을 전환해 가지고 55,000원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도를 하면 되는 상황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얘들은 손해볼 건 없다. 이렇게 볼 수 있고 주가가 이제 1년 안에 1년하고 한 2개월 남아있는 상황인데 1년 2개월 안에 55,000원보다 좀 높은 이 가격이 형성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이제 이 물량도 주식으로 전환을 해서 주식 전환해 가지고 팔아서 차익 실현을 하면 된다. 근데 특이한 거는 이번에 어제 전환된 내용을 보면은 38회차가 조금 들어가 있죠.
몇 억 정도 주식으로 전환하겠다 들어가 있습니다. 55,000원짜리가 들어가 있죠. 미리 주식으로 전환을 해 놓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이 부분은 지금 너무 크게 또 의미를 부여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왜 그러냐,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이다,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금액이 만약에 상당히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은, 지금 가격이 52,000원대인데 52,000원대인데 지금 55,000원짜리가 주식으로 전환이 되었네?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렇게 본다면 여기 55,700원짜리죠. 이게 19,000주가 나왔죠. 자, 19,000주 정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. 지금 요거 전환하고 지금 남아있는 게 188억이 남아있죠. 이 188억은 이번에 전환을 하지 않았죠. 전환을 하지 않았다. 리스크가 크다라고 판단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이 2만 주 정도 되는 수준은 금액이 얼마 안 되죠. 한 10억 좀 넘는 그런 수준이니까 요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. 자, 근데 이 CB 투자자들이 HB에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본 적이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. 근데 이번에 만약에 전환을 했는데 이 55,700원 전환을 해놓은 상황인데, 앞으로 뭐 언제가 되었든 간에 55,700원, 55,800원 수준을 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 2만 주 정도는 처음으로 손실을 보는 CB 투자자가 될 수도 있다, 이렇게 봐야 되겠죠. 근데 지금까지의 이 상황을 봤을 때 CB 투자자들이 HB 투자를 해가지고 손해를 본 적이 거의 없는 상태죠.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희망이 있다, 이렇게도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. 자, 이렇게 볼 수 있고, 그리고 이제 이 물량들은 이제 주식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32만 9천 주 이거는 좀 뺀다 그러면 30만 주 정도 되겠죠. 한 30만 주, 31만 주 정도는 오버 이슈가 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. 31만 주는 사이언스 합병 물량 80만 주하고 뭐 더하면 거의 한 110만 주 정도 되겠죠. 이 110만 주는 이 매도 물량으로 오버잉 물량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. 근데 사이언스로 전환된 부분은 뭐 과연 나올까, 이런 부분을 좀 알기 힘든 상황이지만, 이번에 39회차 같은 경우에는 46,000원대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많이 난 상태죠. 그러니까 여기서 더 베팅하겠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들고 있을 거고, 근데 이게 이 정도에서 그냥 매도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월요일부터 권리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이고 21일 날 상장이 되니까 이 상황 봐가지고 이제 뭐 매도를 하든 이렇게 작업이 뭐 진행이 되겠죠. 자, 그리고 현재 상황은 이제 1월달 FDA가 신청 간암과 담간암 두 개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, 자,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이 남아있죠. 기대감이 있는 상태다, 2주 동안. 근데 자, 이 더 자세한 내용을 다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좀 곤란하니까 이런 부분은 함께 하실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, 아무튼 어느 시점에 이 30만 주 이상의 이 물량은 정리를 하고 나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, 이렇게 생각이 되고, 정리하고 나간다라고 하더라도 HLB 자체적으로, HLB라는 회사에서 풋옵션으로 행사해 가지고 돈을 저렇게 30만 주 정도 되는 저 큰 돈을 풋옵션 행사에서 이자와 지내놓으시오, 이렇게 했다 그러면 상당한 자금의 압박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, 주식으로 이렇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모두 다 해피한 상황이 만들어진 거다,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지금 중요한 거는 아무튼 이제 2주 남았죠. 2주 남아있는 이 상황이고, 2주 안에
가남하고 담가남 F대가 신청이 언제 진행될지 이게 이제 관건이다. 그런데 뭐 이렇게 진행될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일단 우리 회원님들에게는 제가 다 설명을 해드렸죠. 이렇게 제 예상치인데 맞을지 틀릴지 모릅니다.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면 되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은 고점 그리고 시나리오들 거의 대부분이 다 맞아 떨어진 상황이다. 그리고 이번에 JP 행사에서 항서제약이 발표 제가 안 할 거라고 몇 번을 제가 말씀드렸죠. 결국은 또 제가 맞았죠. 이런 상황이고, 그리고 이제 문의를 하시는 방법은 제 영상에 이 더보기가 있습니다. 이게 영상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기운TV 공식 안내 페이지 이걸 누르시면은 여기로 연결이 됩니다.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. 전화번호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